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7년 차,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이야기, 오늘 처음 꺼내보려 해요.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밝고 싹싹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결혼 초에 저는 전혀 달랐어요.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웠고, 언제나 눈치를 보며 살았죠. 왜냐고요?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신혼여행도 끝나고 짐을 들고 시댁으로 인사드리러 갔던 그날, 시어머니는 제게 처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엔 우리 집 방식이 있어요. 그런 건 며느리가 알아서 배워야 하는 거야. 그 말이 그렇게 오래 남을 줄은 몰랐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어떤 문이 닫히기 시작한 건.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개고 하루 종일 집안을 돌았어요. 아이를 가지기 전에도 그리고 낳고 나서도 그건 달라지지 않았어요. 몸조리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온 첫날 몸은 천근만근인데 시어머니는 문 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조리도 끝났으니 정신 차리고 애 키워야지.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나약하니? 그 말에 대답도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밤 아기를 재운 후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울었어요. 이유도 없이 그냥 서러워서, 목이 메어서, 숨이 막혀서. 어머니는 매일 아침 집으로 올라오셨어요. 시댁과 저희 집이 같은 아파트 위아래 층이었거든요. 올라오셔서는 조용히 집안을 훑어보시곤 말하셨어요. 먼지가 많네. 아기 있는 집이 이래서야 되겠어? 아기를 돌보느라 식사를 제때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날엔 애 핑계 대지 마. 며느리면 집안 살림부터 제대로 해야지. 처음엔 그 말들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더 잘해야 한다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생기가 없더라고요. 눈동자엔 늘 피곤이 깃들어 있었고 입가엔 웃음 대신 주름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웃은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걸요. 아이 돌잔치를 앞두고 가족들이 다 모이기로 했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정말 정성껏 준비했어요. 하루 종일 요리하고 청소하고 사진 정리하고 아이 앨범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는 식탁에서 저를 보며 손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참 요리를 못해요. 뭐, 그래도 손주 잘 키우고 있으니 그걸로 된 거죠, 뭐. 그 순간 저는 웃었어요. 억지 웃음이었지만요. 아무도 제 속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 자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울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하지만 그 손길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저 더 외로웠습니다. 몇 달이 흘렀고 명절이 다가왔어요. 명절엔 항상 시댁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늘 아침부터 저를 불렀어요. 6시까지 와. 갈비찜 해놔야지.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쳐야지. 그날 새벽에 아이가 열이 났어요. 병원에 다녀오느라 밤을 샜고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돌아온 말은 단호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젊은 엄마라는 게 그래. 아이 감기 하나 못 잡아?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야. 올 건 와야지. 그 말에 억장이 무너졌어요. 결국 저는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부은 얼굴로 시댁으로 갔어요. 주방에 서서 전을 부치는데 눈앞이 흐릿했어요. 팔에는 화상을 입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옆에서 말했어요. 그전은 너무 두꺼워. 이건 애들이 안 먹어. 다시 해. 그때 처음으로 저는 입을 열었어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순간 주방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았고 말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안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울었어요.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저를 안고 울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친정에 있었어요. 아이도 평온했고 저도 오랜만에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 며칠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남편은 매일 연락했어요. 미안하다고, 어머니도 당황하셨다고. 어머니는 말없이 아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일주일 뒤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처음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밥은 먹었니? 그리고 또 침묵. 그날은 미안했다.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다. 너도 힘들었지. 그 말에 저는 울고 말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동안 너를 너무 며느리로만 봤다. 사람으로 못 봐서 미안하다. 저는 말했어요. 저도 어머니 마음을 미워만 했어요. 나름대로 힘드셨던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서로 완벽하게 이해하진 못해도 상처 주지 않으려 노력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젠 저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고 어머니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그 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한 사이가 되었어요. 어머니는 가끔 제게 먼저 전화를 하셨어요. 애들은 잘 있니? 너는 잠 좀 자고. 그 말 한마디에 괜히 울컥하곤 했죠. 어느 날 제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 며칠을 누워 있었을 때 어머니가 반찬을 해오셨어요. 말은 없었지만 부엌에서 묵묵히 찌개를 끓이고 밥을 차려주셨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뜻한 밥 한 숟가락에 모든 감정이 녹아내렸죠. 아이들이 커갈수록 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서로의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고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더 이상 모든 걸 제 방식대로 강요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게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일지도 몰라요.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깨닫습니다. 며느리는 딸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고 피곤할 수 있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예요. 저는 이제 더는 조용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는 말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